노무사 셋. 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 셋. 오늘은 저희가 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감하네요. 해고가 무서워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느라고 힘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고라는 거를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도대체 해고가 뭘 말하는 거냐.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르고 잘리는 게 해고 아닌가요? 그쵸. 해고라는 거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됐냐 안 됐냐. 네, 근로자랑 사업주가. 그쵸. 뭐 회사가 너 그만둬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그래? 알겠어. 나갈게. 이렇게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건 해고 아니에요. 네, 합치가 되면. 그래요? 그럼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는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회사가 쫓아내는 경우를 해고라고 정의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알았어, 그만둘게. 대신 내가 나가는 동안 얼마 좀 더 줘. 라고 얘기하면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로자한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아니야 그래도 나가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해고가 되는 거예요.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해고할 수 있냐, 해고 정당한 거냐 제일 많이 하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이 해고라는 어떤 의미와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라는 의미의 이 무게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야, 좋은 말이다. 네. 이제 사업주분들이 우리 근로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내보낼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표님 근데 해고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의 생계 유지 수단을 잃어버리는 네,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네. 잃어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뭔가 뭐 비행이라던가 뭐 태도 불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고로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무게감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득하는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공방이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 양반이 뭐 커피값 한다고 그 몇백 원 되는 돈을 이렇게 횡령했다고 해서 그죠. 고소, 고발을 하고 또 해고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네. 대법원에서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첨예하고 굉장히 또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부당해고가 될까? 안 될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근무 태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당 합의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책 사유는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수순을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오! 그죠? 네. 만약에 어떤 근로자 잘못을 했어요. 뭐 5일을 나가야 되는데 2일 막 무단 결근하고 막 이래요.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이 되려면 크게는 두 가지 방향성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두 같아요. 가지? 첫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횡령을 했거나 뭐. 그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라는 정도의 단박에 너무 큰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해고를 해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번 개선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무단 결근을 했을 때 그걸 그냥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단 결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하셨으니까 심할서를 쓰세요 하고 심할서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무단결근을 한 거예요. 또 무단결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심할서를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꼭 같은 잘못이 아니더라도 개선의 여지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또는 뭐 다른 어떤 종류의 잘못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개선의 여지를 줬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비로소 이제 단계를 밟아서 해고를 하면 그건 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박에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이제 계속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개선의 여지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됐을 때 해고를 해야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되겠네요. 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과거에 어떤 쌓여왔던 이 사람의 잘못들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님의 어떤 한계치는 이만큼 해고에 다다를 만큼 찼지만 사실은 쌓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해고를 했을 때 부당해고로 사실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하시면 안 돼요. 해고하시면 안 돼요. 라는 답변을 사실 주로 많이 하게 이렇게 되는 올라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올라오지 않은 단계에서도 그때그때 분명한 경고와 의사표시를 해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해당 법인이나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사셋